네, 고용센터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취업 관련 뉴스 보다 보면 참 속상한 뉴스가 많죠. 그럼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속상한 일도 많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취업 돌직구 시간입니다. 네, 함께 새겨 들어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직원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에낙골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정경호 대표님 보면 항상 이렇게 씩씩하시고, 듬직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씩씩한 모습으로 왔는데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또 3월이고 또 학기도 시작되고 또 공채 이제 시즌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금 좀 물론 좀 거시적입니다. 그렇지만 좀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청년 실업 심각하다는 말하기도 이제 너무 지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마음이 정말 아픈데 예전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들어가서 어쨌든 놀고 한 3, 4학년쯤 돼서 슬슬 취업 고민을 해볼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취업 고민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래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요즘 직접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시면은 어떤가요? 그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가 그대로 좀 느껴지세요? 많이 느껴지죠. 디프레스 그러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다 스트레스가 이제 가중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지는 게 아닌가 이럴 정도. 그러니까 고산병이 다시 도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튼 1학년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취업 고민인데 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본인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지 못하고 대학생활 내내 영어 회화부터 시작해서 영어 자격증, 라이센스, 그리고 심지어는 인상 좋게 하는 성형수술까지 교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야, 이게 도대체 취업에 대한 학원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박사과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로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 청년 실업에 대한 기회비용을 한번 산출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장기적인 총 소득 상승률을 봤을 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에 의하면 약 1년에 23조 원 이렇게 달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기회비용이 추가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1조 5,320억 원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돈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어떤 꿈과 기회들을 생각하면 더 어마어마해요. 막 몇십조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청년들이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이거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만한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더 큰 가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보면요. 청년 실업률이 거의 9.3%,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청년 실업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스매칭이 되고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기업은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신규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좀 나가주는 인원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정년이 연장되는 그런 왜 또 노후 이런 또 은퇴 시기를 점점 늦춰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는데 작년 통계치에 의하면 약 100만 명 중에 실업자 중에 약 40만 명이 청년 실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인력 공급, 청년들의 어떤 매년마다 공급되는 인원을 한 30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 60% 이상은 그냥 실업자를 세상에 나오고 있다, 사회에 나오고 있다, 백수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노동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규직이 주로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임시직이 늘어나고 임시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정규직보다 임시직이 늘어나면서 제가 볼 때 계속 비정규직 양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수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한 또 비정규직으로 대다수가 또 출발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계속 매년 졸업이 되고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공채 기간입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공채에 만약에 붙지 못한다면 저 실업률 수치에 나도 들어가겠구나.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반기 공채 더 치열해지겠습니다. 공채문은 계속 좁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예정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86개사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경쟁률이 67대 1.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거의 한 90대 1까지 육박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무작위에서 자기가 이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좀 더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 뭐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전 세계 글로벌한 부분의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2월달에 일본을 잠깐 갔었는데 거기서 느낀 거지만 거기에 뭐 아예 애초에 그냥 그 잠재적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부분을 아예 내려놓고 그냥 아르바이트로 해서 이렇게 갔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꼭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유비쿼터스 아이오텔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술력은 높아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육체 노동이라든가 정신 노동까지 이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그래도 알바비가 우리나라보다는 세잖아요. 세지만 또 물가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가 세니까 안 써야죠. 뭐 그냥 돈만 모아야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고. 아유, 우리 정경훈 대표님이 오늘 우울한 소식을 전해주시는군요. 늘 밝으신 분인데 고맙습니다. 예. 자,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입니다. 뭐 지방에서 얼마 전에 순경 채용을 하는데 80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하는데 순경 채용하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든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면 요즘 정말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프닝으로 소개를 한 게 있잖아요. 취업 스터디 모집하는데 지원 자격이 뭐 상경대 졸업, 토익은 900 이상, 무슨 외국어 성적 몇 개가 필요하고 자격증도 몇 개가 필요하고. 아니 무슨 스터디 모임 들어가려면 또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현실이 있고 댓글을 보니까요. 아니 도대체 이런 스펙에도 취업을 못하면 누가 취업을 한다는 얘기가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펙만 보자면 어쨌든 어느 한 자리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제 몫을 달 우리 청년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들 어떻게 할까요? 돈 짓고 좀 알려주십시오. 신규 채용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야, 그러니까요. 제가 이 대정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게요. 이게 대정부 질문이나 혹은 정경련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계속 구조조정 작년 같은 경우에 가까운 여의도 같은 경우에 제가 증권사 또 이렇게 다녔다 보니까 금융사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하는데 사람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70%, 기계가 매매 70%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계속 구조조정이 그래서 작년만 해도 한 3,4천 명이 증권회사를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채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막상 기업의 요구는 최대 이윤을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언제 교육시켜? 그러니 오히려 신규 어떤 새로운 신입 직원보다 경력증을 더 이렇게 좀 요구하는 이 언밸런스가 계속 가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미스매칭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더 심해질 거고 가중이 될 텐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이게 영어로는 디센트 잡이라고 해서 또 버젓한 일자리를 또 계속해서 희망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또 제가 이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이게 드라마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면 무조건 차장이에요. 나오자마자. 무조건 본부장이고. 실장님, 본부장님. 그러니까 아버님은 누굴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다 뭐 그러니까 나오면 다 뭐 무슨 뭐 반듯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드라마가 많이 버려놨습니다. 많이 버려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부 다 재벌집 아들이어야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위 0.1% 빼고는 90.9%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 나오면 복사기 소위 말하는 커피 신문을 소위 말해서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버젓한 일자리 때문에 미스매칭이 더 가중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교육비라도 좀 줄일 그런 심산으로 신입사원들 교육시킬 그런 분들보다는 경력사원을 더 선호하고 있고 우리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도 좀 눈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매칭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역시. 일자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 국내에서 직원을 찾지 못해서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좀 요즘 많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그렇죠. 그거는 예전에 이제 그 중국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섬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섬유가 또 섬유 제조업 이쪽, 경공업 제조업 이쪽이 굉장히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최근에는 또 전자 반도체 이쪽도. 그래서 그게 영역 지역 불문이죠. 남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유럽 쪽에 어떤 동유럽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인건비가 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인도라든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고학력자들 있잖아요. 뭐 필리핀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업 강의를 가다 보면 놀랍습니다. 거의 한두 명이 외국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괜찮습니다. 80%는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W 기업 아마 잘 아시는 아마 소셜 커머스 기업인데 갔는데 거의 일본 사람 한 명, 중국 사람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느냐? 잘 알아듣는데요. 80%, 90% 이상. 그래서 야, 이게 인건비 대비 최고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이게 그래서 고용 시장이 글로벌하게 넓혀졌다. 이 부분 또 말씀 좀 드려야 되겠죠. 예. 네. 공장은 이제 계속 밖으로 나가서 짓고 있고 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들어오고 외국인 노동자니까 예전에 그 개그 프로 그거 블랑카 씨가 그렇죠. 사장님 나빠요. 네, 그래요. 사장님 나빠요. 그게 그 내용이 웃을 수만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요. 다 통제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과학의 발전이 아닌가 생각이 과학의 들어요. 발전. 과학 발전되면서 점점 일자리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예를 들면은 톨게이트에서 우리 수압하시는 분들도 이제 하이패스 나오면서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그렇죠.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거의 하이패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예. 과학 발전으로 일자리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주차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카드로 넣고 빼고가 되니까 예. 그분들은 당연히 줄여야겠고 당연히 뭐 예상하시겠지만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 지금 제가 봤을 때 무인 자동차가 16년, 17년 그러니까 불과 2, 3년 안에 상용화되면 거기에 관련된 글쎄요 전체적으로 택시 관련된 대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유관된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들도 줄어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혹은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낮은 단계의 어떤 정보 수집이었다면 지금은 정식 노동까지 직무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고도의 정신 노동을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계속 금융사를 말씀드렸는데 금융사 애널리스트가 이제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됐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통계치가 축축축 나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에 어떤 것들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떤 진로라든가 삶의 방향성을 좀 결정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물론 구직활동 쉽지 않습니다만 취직활동, 취업활동 쉽지 않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도 하시면서 호흡 조절하시면서 그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에서 굉장히 암울하고 우리가 어두운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이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고요. 사실 지금은 우리 취업준비생들 마인드의 변화 이런 쪽으로는 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다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대학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학교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대단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학문을 하셨는데 네. 대학과 기업이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결합을 하지 못하면 가르치는 제자분들이 계속해서 외로움과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산학 결합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러니까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예전같이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점점점 이것들이 더 심각해질 거다. 물론 냉정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학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인수합병이 좀 일어나야 되고 통폐합이 일어날 텐데 그 이전에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대학 담당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하게 어떤 학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관리하실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들 속에서 간접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네.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일단 청년 실업의 해결의 열쇠겠죠. 이 부분들은 말씀을 좀 거시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도도 제도지만 네. 인식이 변해야겠죠. 정부, 네. 학교 여러 군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기업이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탈스펙, 스펙추얼 맞아요. 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작 구직자들은 못 믿겠다. 혼란만도 가중되는 것 같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도 학벌이 좀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인식이 변하지 않고 그래요. 있다는 반증이겠죠. 말로만 안 본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말이죠. 네네. 예. 학벌, 간판 이 부분들 때문에 또 이게 또 시장의 화랑인 게 편입 시장이 또 화랑이에요. 아, 그래요? 지방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편입을 통해서
서울 지역의 간판을 좀 따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혹은 대학원 뭐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학력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소모적인 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대학 내에서 이렇게 축적해 가다 보니까 실제로 실무적인 역량은 따라주지 못하는 이런 네.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저는 아까 대학 부분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네.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의 아들,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을 앞으로의 5년, 6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을 나갔다고 미래를 보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죠. 완전히 예. 실무 중심, 역량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그 학벌에 대한 모습이 제일 간판에서 제일 먼저 그게 제가 봤을 때 학부모님들이에요. 학부모님들.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유망한 업종이 뭐냐 이게 제가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네. 농축산이에요, 농축산. 농축산이요? 네, 믿고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믿고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김밥, 이제 뭐 상호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김밥, 무슨 천국에 가서 밥을 먹는데 김치 나오면 이거 한국산이라 믿어요. 중국산이라 믿잖아요. 근데, 이 중국산 너무 탁월한,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가다. 그러면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예로 말씀 좀 드리는 게 먼저 가장 학생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학부모님들이니까 네. 그 부분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학벌 중심, 자격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전 시작을 해도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에서 화두는 분명히 좀 던져서 제도적인 부분에 의식에 대한 부분에 전반적인 화두를 분명히 좀 던져야 돼요. 이런 부분 좀 백분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정치적인 부분만 하지 말고 예, 예. 지금 청년들의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뭐냐면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일어날 겁니다. 이게 폭동까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갑자기 오늘 100분 토론이 됐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 얘기하다가 이제 김밥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정경호 대표님께서 청년 실업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려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좀 부드럽게 변하고 한번 날려주십시오. 예. 뭐야, 자꾸 짧은 시간에 갑자기 부드럽게. 저는 청년들 보면 네. 정말 너무 안쓰럽습니다. 이게 네, 너무 맞아요. 치면 지심이. 아니 보세요. 우리 2, 3년 돌아보세요. 저는 취업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전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감하니까 청춘입니다. 용감하니까 청춘이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시보다 오늘의 감사함을 가지시고 요기베라는 포스 이 부분 잠깐 몇 번 반복드렸는데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에 너무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패배감으로 가져가시보다는 거기에 작은 빛이라도 그래서 핏빛같이 선명한 자신의 비전을 보고 은연하게 좀 걸어 나가시면 반드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 문이 막히면 반드시 한쪽 문이 열리는 그런 아주 좋은 희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을 네. 좀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나콜의 소통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